오늘도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결혼 15년 차 부부 김선희와 박진호. 30 중반에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했던 두 사람이었다. 신혼 때는 작은 차이점도 귀엽게 여겼고 서로를 배려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퇴근 후 저녁상에서 시작된 작은 한마디가 밤새 이어지는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잦아졌다. 어제는 설거지 문제로, 그제는 고등학생 아들 교육 문제로, 오늘은 또 다른 사소한 일로 목소리가 높아졌다. 맨날 왜 이래? 집에 오면 편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진호의 목소리에 깊은 지침이 묻어났다. 선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작은 문제 하나가 며칠간 이어지는 냉전으로 발전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 날들이 계속됐다. 이웃들도 눈치채기 시작했다. 벽이 얇은 아파트에서 새어나가는 고성이 민망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 민수는 집에 오기를 꺼려했다. 학원에서 늦게 들어와서도 방문을 꽁꽁 닫고 지냈다. 무엇보다 두 사람 스스로가 점점 지쳐갔다. 서로에 대한 실망감이 쌓여갔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작은 문제를 크게 키우는 원인을 모른 채 두 사람은 점점 멀어져만 갔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렸다. 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후, 선희는 동네 카페에서 오랜 친구 미정과 마주 앉아 있었다. 커피 향이 진하게 퍼지는 조용한 공간에서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 요즘 어때? 진호 씨랑은 잘 지내고 있어? 무심히 던진 미정의 질문에 선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너희는 대체 왜 그렇게 자주 싸우냐? 지난번에도 그제도 또 소리 들렸던데. 미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선희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뭘 그래? 부부가 어디 안 싸우겠어. 다들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이 마음을 깊이 찔렀다.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일 만큼 자주 다퉜던 걸까? 이웃들도 다 알고 있을까? 그날 밤 진호는 또다시 소파에서 잠들었다. 침실로 들어오지 않은 지 벌써 사흘째였다. 선희는 거실 한쪽에 홀로 앉아 지난 10년간의 다툼들을 떠올렸다. 단순한 의견 차이였던 일들이 왜 이렇게 커졌을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상처 주는 말만 하게 됐을까? 아들까지 힘들어하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선희는 결심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돌이킬 수 없겠구나. 마침내 상담을 받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망설였던 부부 상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부부 상담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어색하게 마주 앉은 두 사람. 진호는 처음에 완강히 거부했지만 선희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따라왔다. 하지만 표정은 내내 불편해 보였다. 상담사는 50대 초반의 차분한 여성이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은 후 예상과 다른 말을 했다. 싸움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두 사람은 당황했다. 이기려고요. 진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 기분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진호는 말문이 막혔다. 생각해보니 이긴 후의 기분 좋음은 잠깐이었다. 오히려 후회와 미안함이 더 오래 남았다. 상담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싸움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진호는 무심하게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선희에게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부부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같은 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하죠. 선희는 지난 세월을 돌아봤다. 싸움을 승부로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이기려고만 했지 정작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상담실을 나서며 선희의 마음에는 작은 희망이 싹 텄다. 변할 수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 상담사가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명확했다. 사실과 평가를 구분해서 말하기.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과 그로 인한 자신의 감정만 표현하기였다. 며칠 후 기회가 왔다. 진호가 또 중요한 약속을 깜빡했다. 선희와 함께 아들 학부모 상담에 가기로 했던 약속이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폭발했을 것이다. 당신은 왜 이렇게 무책임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아들 일도 이렇게 대충 넘기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선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차근차근 말했다. 여보, 어제 약속을 잊어서 내가 속상했어. 혼자 기다리면서 많이 서운했거든. 진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고 공격적이지는 않았다. 아, 미안해. 정말 깜빡했네. 회사 일이 너무 복잡해서. 괜찮아. 그런데 요즘 일이 많이 바빠? 자꾸 잊게 되네. 응, 새 프로젝트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 다음부터는 꼭 메모해둘게. 단어 몇 개를 바꿨을 뿐인데 진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 변명 대신 사과가 나왔고 공격 대신 이해하려는 대화가 시작됐다.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다. 하지만 감정의 불씨가 덜 타올랐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선희는 희망을 느꼈다. 두 번째 상담에서 상담사는 새로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로의 마음을 추측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계시네요. 맞는 말이었다. 진호는 예전에 선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혼자서 추측하다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곤 했다. 선희가 조용하면 화났나 보다. 한숨을 쉬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계속 추측만 했다. 선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진호가 무표정하면 나한테 관심 없나 보다. 말이 짧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이제부터는 모르면 묻기로 해요. 상담사의 제안에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진호가 먼저 시도해봤다. 선희가 저녁 준비를 하면서 계속 한숨을 쉬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또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눈치만 봤을 것이다. 여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말해줄래? 내가 도울 일 있어? 선희는 깜짝 놀랐다. 예전 같으면 눈치만 보다가 나중에 싸움으로 번졌을 텐데.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오늘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당신 탓이 아니야. 무슨 일이야? 얘기해봐. 선희도 변했다. 불편한 점을 숨기지 않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진호가 궁금해하는 게 뭔지, 자신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명확하게 말했다. 추측 게임이 사라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대화가 짧아졌다. 오해가 줄었다. 싸움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서로의 마음을 알기 위해 돌고 도는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 상담에서는 감정 조절에 대해 배웠다. 아무리 좋은 소통 기술을 배워도 감정이 격해지면 모든 게 소용없어지기 때문이었다. 화가 나는 순간 뇌는 합리적 판단력을 잃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리 좋은 말도 통하지 않아요. 상담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감정이 격해지면 10분간 자리를 비우는 쿨다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었다. 단, 냉전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감정을 식힌 후 반드시 같은 날 대화를 마무리해야 해요.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구체적인 약속을 정했다. 감정이 올라오면 잠시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한 후 10분간 자리를 비우기. 이 시간 동안 물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며 심호흡으로 감정을 정리하기. 일주일 후 그 규칙을 써볼 기회가 왔다. 아들 성적 문제로 의견이 갈렸다. 선희는 학원을 더 보내자고 했고 진호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다며 반대했다. 당신은 맨날 그래. 아이 미래는 생각 안 하고. 선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 진호가 손을 들었다. 잠시 시간이 필요해. 10분 후에 다시 얘기하자. 진호는 베란다로 나가 찬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정리했다. 선희도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감정을 가라앉혔다. 10분 후 다시 만난 두 사람. 이번에는 차분한 대화가 가능했다. 냉전이 길어지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알기에 감정을 식히는 건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싸움이 줄어들자 몸의 변화도 느껴졌다. 선희는 몇 년간 시달렸던 만성 두통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가슴 답답함과 소화불량도 언제 그랬냐는 듯 좋아졌다.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컸던 것이다. 진호도 달랐다. 퇴근길에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다. 문 앞에서 한숨을 쉬는 일도 없어졌다. 오히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졌다.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어. 회사 동료가 진호에게 한 말이었다. 본인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져 있었던 것이다. 작은 변화를 체감한 두 사람은 서로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됐다.
예전에는 TV를 보며 대충 대화했다면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집중해서 들었다. 밤마다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근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별다른 주제 없이 그냥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민수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소소한 일상의 공유. 예전에는 귀찮아했던 일이 이제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2달이 지났다. 이제 두 사람은 예전처럼 자주 웃고 함께 창을 보고 주말에는 공원을 걸었다. 아들 민수도 변화를 느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좋아 보여? 민수의 무심한 질문에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식구가 함께 공원을 걸으며 선희는 깨달았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건 맞서 싸우는 힘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힘이라는 것을.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도 알게 됐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도와줄까? 같은 짧은 질문.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돌아봤다. 우리가 바뀐 게 아니라 방법을 배운 거구나. 진호의 말에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한 적이 없었어.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지. 3일에 한 번 싸우던 부부, 5일에 한 번 큰 소리가 나던 집. 이제는 웃음소리가 더 자주 들리는 곳이 되었다.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작은 배려, 짧은 질문,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그 변화가 두 사람 모두의 선택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었다. 15년간 쌓인 갈등이 2달 만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팀이 됐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